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의 구슬공장. 저희 집은 맞벌이 가정이었는데 회사원으로 승승장구하시던 어머니께서 IMF에 해고당하시고 한참 동안 우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친부모님이 보고 싶었던지 어머니께서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 며칠 동안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기 전 어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저는 외할머니 댁에 전화해서 며칠간 놀러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나중에 오거라. 저는 투정을 부리다가 어머니께 전화를 넘겨드렸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이시다가 우격다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는 구슬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낮에 봐도 시커먼 내부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무서워서 웬만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공장 뒤에는 유기장이 있었는데 그곳은 불량 구슬들을 내다 버리는 곳 같았습니다. 대부분 파란색으로 크기도 천차만별에 금이 간 것도 있고 모가 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어째서인지 동그란 구슬보다 불량 구슬들이 더 좋았습니다. 때때로 용기를 내서 재빨리 마음에 드는 불량 구슬들만 골라서 가져올 때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가끔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나서 문득 구슬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라서 공장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구슬들을 가지러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토요일이라 공장에는 아무도 없는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쭉 돌아 상태가 좋지 않은 울타리를 넘으니 평생 모아도 못 모을 정도의 불량 구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공장으로 오는 동안 날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고 유기장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큼직한 구름들이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불량 구슬들을 헤쳤습니다. 20분 넘도록 찾았지만 결국 제 마음에 들 정도로 불량한 구슬은 하나도 찾지 못했고 날이 으슥해지고 있어서 저는 얼른 울타리를 넘어 공장을 돌아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 넘어 돌았을 때 갑자기 공장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나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그 소름 끼치는 묵직한 쇳소리가 거인이 다가오는 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재촉하면서 공장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공장을 다 돌아 입구를 지나칠 때 뭔가 제 발목을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제 뒤에선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제 발목을 잡은 그것은 점점 발목을 억세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안간 힘을 쓰며 거친 돌바닥을 긁어대면서 발버둥을 쳤고 발목을 끊어버릴 듯 했던 그것은 제 슬리퍼만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흙투성이가 된 저를 보신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기겁을 하시며 저를 닦아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놀란 이유는 제가 흙투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목에 피투성이로 잡은 듯한 손자국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구슬 공장에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구슬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을에 있던 구슬 공장은 세워진 지 몇 년 안 된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겨냥한 구슬이라는 제품으로 나쁘지 않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IMF 이후로 나날이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대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에게 늦둥이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로 자주 놀러 오지 않았던 제게 그저 가끔 지나치는 기억이 희미하기만 한 어린 아이였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어린 아이답게 뛰어노는 것과 숨바꼭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물론 숨바꼭질의 장소는 대부분 공장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인 공장장이 한사코 말렸다고는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공장에서 숨바꼭질을 했던 것은 정말 실수였습니다. 하필이면 공장장 딸이 유리를 절단하는 기계에 기어 온몸이 조각조각 나 죽었다고 합니다. 공장장은 슬픔에 미쳐 자살했고 그 후 공장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라서 공장이 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할머니께선 이걸 알고 불길한 느낌이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간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실 정도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나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아플 때 할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할머니께서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시며 방 안에 계셨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꾸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길래 이상한 느낌이 든 할머니가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막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랍니다. 할머니께선 그제서야 안심하시며 어머니를 다시 보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드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난 할머니는 신경질을 내시며 창문으로 가셨는데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승사자 2명이 창문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할머니는 저승사자들이 자기를 문 쪽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창문으로 유인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엄마에게로 몸을 돌리셨는데 어느새 저승사자가 누워있는 엄마 옆으로 와서 유심히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승사자가 누워있는 엄마를 보시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니네 하고는 집을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다 나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승사자가 엄마를 보고 데려갔으면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두운 창고의 할머니. 저는 기가 약해 귀신이 잘 꼬이는 타입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음습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멀쩡하던 위도새에 다량의 물이 묻어있는가 하면 엎드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지면 옷을 누군가 잡아쥔 것 마냥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이야기를 꺼내자면 구구절절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 꺼내기에는 하루도 모자랄 듯 싶네요. 제가 14살 때 절친한 친구였던 K양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K양 집은 점집이 많은 동네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K양이 자기 생일이니 꼭 와달라고 학교가 끝날 때까지 생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저는 학교 후에 친구들과 함께 K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리가 핑하고 돌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처녀보살이나 수련보살 등의 간판이 나도는 동네에는 분위기마저 음산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K양의 어머니가 아닌 케이크와 여러 음식들만이 저와 친구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며 놀고 있을 때 K양이 옆에 털썩하고 앉더니 심각한 어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주변에 점집이 많아서 우리 집에도 귀신이 산대. 창고로 쓰는 방엔 할머니 귀신이 있다나. 친구들은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설마 저 방에 들어가 보자고 하진 않겠지 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K양은 친구들에게 못 믿겠으면 저 방에 들어가 보자며 이야기를 꺼냈고 겁이 많았지만 호기심도 많았던 친구들은 싫다는 저까지 데리고 창고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방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K양은 형광등이 고장나서 원래 불이 안 들어오는 방이라 어둡고 했는데 순간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무도 스위치를 만지지 않아 다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앉아 계시던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스르르 일어나시면서 스위치로 불을 켜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고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윽고 불은 다시 꺼지고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에 계시던 할머니가 제게로 달려들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할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두 손은 제 팔을 꽉 잡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친구들은 제가 어둠 속이 무서워서 기절한 줄만 압니다. 차마 친구들에게 제가 본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K양의 집에 간 적이 없지만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면 이따금씩 아직도 할머니가 제 팔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